자, 쉬는 시간을 제가 아주 많이 갖죠? 그죠? 네. 오늘 그렇게 되네요, 왠지. 자, 저희 교재 162쪽이네요. 그죠? 162쪽에 보면 매출 채권의 손상, 손상 회계라고 나오죠? 네. 자, 여기 쳐다봅니다. 설명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24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죠. 자,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자, 우선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받을 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매출 채권 그럽니다. 받아야 될 돈. 여기서 손상이라는 건 뭐냐? 손상은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회수 불능됐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 거를 우리는 손상 그래. 우리 다치면 뭐라 그래? 다치면 부상, 경상.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몸이 약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자산도 마찬가지야. 자산도 이 자산은 잠재력이 있어야 되잖아. 돈을 버는 잠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잠재력이 약해졌다. 그럼 이게 자산에 손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손상이에요. 손상은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처가 파산돼서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다, 회수 불능됐다, 이런 걸 손상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을 대변으로 제거시켜줘야 돼요.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래서 손상은 채무자가 파산되어 매출 채권이 회수 불능되었을 때 이를 손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출 채권 장부 금액에서 제거를 시키고 바로 뭘로 처리해야 돼? 비용 처리를 바로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손상 손실, 신용 손실. 자, 우리 신용 손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 위에 거 요거랑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신용 손실은 손상이 뭐 된 거다? 확정된 거다. 손상 확정. 그러니까 이런 추정하는 게 아니야. 거래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손상이 됐다는 거야. 신용이 손실됐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용 손실은 결국 매출 채권이 못 받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신용 손실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보세요. 신용 손실은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현금 흐름.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현금 흐름이 100원이야. 내가 100원을 받기로 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거래처에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얼마 생겼어? 100원. 그럼 내가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현금으로는 100원인데 미래에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으로는 90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계약에는 1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미래에 수취할 것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9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 흐름에 차이가 생기죠. 얼마 차이가 생기지? 10원의 차이가 생기죠. 이때 이 10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신용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신용손실. 이해갔죠? 그럼 이거는 지금 못 받는 거야? 아니면 미래에 가서 못 받는 거야? 미래에 가서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가서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신용손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그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냐라고 하면 순전히 누구 때문이야? 순전히 너 때문이잖아. 누구 때문이라고? 순전히 너 때문이야. 너가 누군데? 채무자. 순전히 채무자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야. 알았어요? 어떤 경우에 채무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기면, 악영향이라는 게 뭐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채무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이 뭐 된 거다? 손상된 거다. 여기서 악영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무자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 나한테 영향이 있는 거야.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악영향이 생기면 나는 돈을 못 받게 되잖아. 이해갔어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악영향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8가지 사례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우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워요. 자, 채무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원인은 딱 하나다. 그 원인이 뭐냐? 돈이 없다. 다시 뭐라고요? 돈이 없으면 악영향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는. 다른 게 뭐 있어. 그지?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채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재무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단 돈이 없으면 첫째, 우리한테 갚아야 될 원금, 이자, 상환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그지? 그리고 저놈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꾸만 계약을 위반하지. 아, 그래 안 그래? 약속을 자꾸만 위반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저놈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부도될 위험도 있지. 구조조정, 법정관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알자고요. 뭐만 알아? 하나만 딱 알자, 하나만. 요거 하나만 알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 뭐예요?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등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알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빨리 분개를 해야 돼. 어떻게 분개해야 되느냐? 회계 처리를 빨리 해줘야 돼. 자, 대변에 차변에 손상차손 비용으로 분개를 해. 먼저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야. 10원만큼을 비용 떨고 대변에는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을 직접 제거시키는 거죠. 매출채권 이렇게.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 분개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못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상이 확정됐을 때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두 번째는 뭐예요? 기대신용손실이라고 돼 있나요? 아, 그럼 이건 뭐냐? 또 여기 잠깐만 봐요. 이 기대라는 말을 잠깐 빼봐요. 읽어봐. 뭐야? 그럼 이거 신용손실이잖아. 그럼 봐봐 다시. 아, 이게 신용손실 아니야? 신용손실 맞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기대가 붙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신용손실이라는 것은 손상이 확정된 거고 못 받게 된 거고, 기대신용손실이라는 거는 못 받게 된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야. 말 그대로 신용손실이 기대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잘 들어야 돼요. 신용손실은 아무 때나 돼요. 아무 때나. 영업을 하는 도중이든 아무 때나 신용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신용손실은 아무 때나 측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꼭 결산 때만 하는 거야. 언제만 한다고요? 결산 때 매출채권에 대해서 신용손실이 기대되는 금액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기대신용손실은 기말정리사항이야. 우리 기말정리사항 그러면 어떻게 됐지? 기말정리사항 소, 선, 미, 가, 대. 지금 이 손가락이 좀 떨고 있나? 대. 알았습니까? 대. 그게 뭐야? 손실충당금. 그러니까 결산이 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불량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검토하는 걸 기대신용손실이라고 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신용손실은 손상이 확정된 거고, 기대신용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추정하는 거고 예상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언제만 한다? 항상 보고기말. 보고기말은 결산 때 하나. 결산의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자,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좋아 나빠? 나쁘지. 신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수 가능액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지 내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감소액을 손상차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매출채권에서 직접 빼버리면 안 돼. 직접 빼버리면 손상이 된 거니까. 그래서 뭘?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손실충당금이 결국 불량채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손실충당금은 뭐라고요? 불량채권이다. 그래서 불량채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불량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손실충당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기대신용 손실은요. 보세요.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분계는 일단 차변에 손상 차손이라고 분계를 먼저 해. 그리고 대변에는 매출 채권 그러면 안 돼. 왜 그럴까? 왜 대변에 매출 채권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지금 손상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예상하는 거지. 그죠? 아직 띄어먹힌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 여기를 손실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세워놓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진짜로 뭐 되면 손상이 확정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봐야 돼요. 손상이 확정돼 버리면 그때는 이 손실충당금으로 메꿔주는 거야. 차변에 손실충당금 얼마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매출 채권이 얼마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손상이 확정됐을 때 매출 채권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 대변에 나타나는 분계는 기말 결산 분계가 아니에요. 알았죠? 이건 기말 정리사항 아닙니다. 그러면 기말 정리사항은 요게 기말 정리사항이라고 요거. 차변의 손상 차손, 대변의 손실 충당금. 이렇게 분계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분계를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측정하는 게 있을 거냐. 이 금액을 측정할 때 다시 말하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요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위험과 확률만 고려해주면 돼. 위험이나 확률만 고려해준다. 그래서 보세요. 자, 신용손실의 측정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반영해서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과 확률을 고려해줘라.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한다. 위험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요. 위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상황이지.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야. 신용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게 아니라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슨 말이 알겠어요? 이런 위험을 고려하라 이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위험을 고려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회수하는 기간 동안 전체 기간 동안에 손실충당금 금액을 측정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 전체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간이잖아요. 여기서 채권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채권이 발생한 거야. 그럼 이 채권은 가면서 회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회수가 끝이 나.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험하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 기간의 손실충당금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위험하면. 알았죠? 근데 위험하지가 않다. 그러면 전체 기간으로 하지 말고 12개월, 요거 12개월 기간. 짧은 기간에 위험을 측정을 해주면 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째, 최초 인식구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뭐 했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랬지?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그럼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기간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증당금으로 측정해. 전체 기간으로 해야 돼. 그러면 금액이 커질까 작아질까? 금액이 좀 더 많아지겠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두 번째,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했다. 그럼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근데 이때는 위험해 안 위험해? 별로 위험하지 않잖아.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기간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12개월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거를 회수기간이라고 하죠. 그죠?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존속기간이라 그래. 무슨 기간이라고? 존속기간.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남아있는 기간. 알았어요? 이걸 전체 기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12개월 기간으로 할 거야. 자르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면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증당금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12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라주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은,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은 기간이 길어 짧아?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은 기간이 짧아. 근데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런 거는 뭐 24개월, 36개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길잖아.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매출채권은 기간이 짧아. 뭐 6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이렇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6개월짜리, 3개월짜리인 경우에는 12개월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12개월이 안 되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거는 그냥 전체 기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기간 그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론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론은 강의하기가 싫어 나도. 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세 번째 보세요. 이미 손상이 있는 금융자산을 취득했대. 위험해 안 위험해? 한번 물어보는 거야. 손상이 돼 있는 걸 내가 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위험하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대신용손실을 측정을 할 때,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 없다.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우리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안 한다? 한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한다.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거는 위험을 고려해서 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럼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을 하고, 위험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12개월 기간으로 측정을 한다. 알았죠? 그럼 확률은 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확률은 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야 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는 분기하라는 얘기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매 보고 기만 결산 때 매출채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해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니까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회계 처리는 충당금 설정법으로 한다.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라 이 소리야. 알았어요? 설정할 때 어떻게 한다? 차액만 보충한다. 차액만 보충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잠깐만 보세요. 여기 잠깐만 봐요. 잠깐만 봐봐요. 자, 지난 연도에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매출채권이 100만 원이 있었어. 그러면 이 100만 원 안에 불량채권이 얼만큼이나 있는가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 이해갔어요? 그러면 측정할 때는 제일 먼저 뭘 고려해야 돼?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거 위험을 고려해야 돼. 근데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험하지? 그래서 1%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했다고. 그러면 100만 원의 1%면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만큼 손실충당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넘어왔어. 넘어오면서 이번 연도에 갑동이가 돈 띄워먹고 도망갔어. 이놈이. 얼마를? 8,000원을. 그럼 8,000원 손실충당금 써먹었지? 그럼 잔액이 이제 얼마 남았어? 지금 2,000원 남아있는 거죠? 10,000원에서 8,000원 써먹었으니까 2,000원 남았죠? 자, 2,000원 남은 거는 계속 보고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이 또 결산이 됐어. 그럼 결산이 되면 2,000원 그냥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거야. 새롭게 다시 정하는 거야. 내년에는 얼마만큼 불량채권이 있을까? 그럼 기대진영 손실을 측정해야지. 측정해봤더니 5,000원이라고. 손실충당금이 얼마 있어야 된다고? 5,000원. 그럼 우리가 5,000원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지난번에 얼마 쓰고 남아있는 게 있어. 2,000원 남아있지? 남아있는 거에다가 차액만 보충해주면 돼. 그럼 얼마만 보충하면 돼? 그렇지. 3,000원만 보충하면 5,000원 되잖아. 이게 차액 보충이라고.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3,000원을 보충하게 되면 충당금이 얼마 있는 거야? 5,000원이 있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렇게 보충하라는 거야.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 지금 2,000원 남아있어? 에? 근데 오늘 결산이야.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검토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거래처가 다 우리 향해 띄어먹고 도망간 놈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도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빨리 얘기해봐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했더니 얼마야? 1,5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1,500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손실충당금을 1,500원을 만들어놔야지. 근데 지금 쓰고 남아있는 게 얼마 있냐? 2,000원 있잖아. 그럼 1,500원이니까 2,000원이면 500원이 남잖아. 그럼 이 500원 남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수익으로 환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500원을 우리는 환입이라 그래. 환입. 알았죠? 그래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고기말 결산 때 제일 먼저 보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분기해야 돼? 보충을 할 때는 추가로 보충하는 거야. 그럼 차변에 뭐야? 손상차손. 대변에는 손실충당금 이렇게 분기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환입이 되면 어떡하냐고. 환입이 되면 요놈이 일로 오는 거야. 거꾸로. 요놈이 일로 오는 거야. 차변에 뭐? 손실충당금. 대변에는 손상차손이 환입이라고 되는 거야. 수익이 되는 거지. 이 분계를 거꾸로 한다고요. 환입될 때는.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요? 손실충당금. 대변에는 손상차손 그러면 안 되고 손상차손 환입 그런다고. 이때 이 손상차손 환입은 수익이 되는 거야. 수익. 여기 환입이라는 말 들어가면 수익이야. 여기 있는 손상차손은 비용이고 손상차손은 환입은 수익이다. 됐나요? 이렇게 분계를 하면 돼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실제로 뭐 되면 손상이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손상이 확정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손상이 확정되면 매출채권을 제거를 해야 돼. 매출채권을 제거시켜야 돼.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이해갔어요? 그럼 대변의 매출채권 제거하고 차변에 손실충당금으로 써먹는 거야. 돈이 모자라면 손상차손이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매출채권 100원이 회수 불능됐다. 단 손실충당금 잔액이 80원밖에 없다. 그럼 여기 80원만 써. 그러면 손상차손이 얼마야? 20원 이렇게 쓴다는 거지. 모자라면. 알았어요? 손실충당금이 모자라면 손상차손으로 분기하면 돼. 안 모자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상이 확정됐던 것을 다시 받는다고. 상각채권의 추심. 상각채권의 추심은 뭐냐? 손상이 뭐 된 거야? 손상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 손상이 회복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지금 만났다는 거지. 단기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시 돈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현금이 회수되겠지? 이때는 현금이 되돌아와. 그럼 차변에 뭐라고? 현금. 대변에는 손실충당금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손실충당금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회복됐으니까. 나갔던 놈이 되돌아온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12월 31일 결산이에요. 결산이 되면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손상 여부를 검토하는 거야. 됐어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어떡할 거야?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위험하지? 그러면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손실중단금을 측정해 줘야 돼. 그래서 측정했더니 10,000원이야. 얼마라고요? 10,000원. 그럼 10,000원만큼을 분개해야 돼. 분개 어떻게 해야 돼? 분개는 차변에 손상, 차손 얼마? 10,000원. 대변에 손실충당금을 만드는 거야. 대변의 손실충당금 얼마? 10,000원. 이렇게 분개한다고. 아셨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불량채권이 얼마 있는 거야? 10,000원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 불량채권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 언젠가는 띄어먹고 도망갈 거라는 거야. 물론 안 도망갈 수도 있겠고. 자, 그런데 가다가 여기서 이제 손상이 뭐 됐어요? 손상이 확정됐어요. 얼마가? 손상이 확정됐어. 얼마가? 7,000원. 그럼 7,000원만큼 못 받게 됐다는 거지? 그럼 확정됐을 때 분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변에 매출 채권이 감소하는 거야. 얼마? 7,000원. 그럼 차변에는 손실중당은 우리 10,000원 설정해 놓은 거 있지? 그거를 우리가 메꿔주면 돼. 그래서 차변에 손실중당금 얼마? 7,000원 메꿔줘. 그럼 얼마 남아? 얼마? 3,000원. 여기 3,000원 남아있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데 이거 나중에 또 손상되면 이거 또 써먹으면 돼. 만약에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5,000원이 또 확정이 됐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5,000원 확정되면 5,000원만큼이 또 손상이 확정됐다 그럼 대변에 매출채권 5,000원 확정되면 매출채권이 감소하는 거야. 차변에는 손실중단금 얼마? 3,000원밖에 없잖아. 그럼 3,000원, 2,000원 모자라지? 모자라는 걸 뭐라 그래? 손상, 차손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알았죠? 됐어요? 그럼 이거 안 하고 이제 다시 하는 거야. 자, 얼마 남아 있어?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남아 있어? 3,000원 남아 있어. 근데 오늘이 12월 31일 결산이야. 그럼 결산하면 어떻게 해? 결산하면 지금까지 한 거 다 무시하고 새롭게 추정하는 거야. 오늘이 결산이면 오늘 지금 현재 받아야 될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냐? 500만 원. 근데 500만 원이 있지만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할까 안 할까? 해야 안 해? 그래도 측정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어떻게? 12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해야 돼. 그러면 기간이 짧잖아. 전체 기간보다.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얼마냐 그랬더니 8,000원이래. 얼마라고? 8,000원. 그럼 여기서 8,0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럼 8,000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얼마만 측정해 주면 돼? 8,000원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난번에 쓰고 남은 게 얼마 있어? 3,000원 있으니까 얼마만 우리가 측정을 해주면 돼? 5,000원만 측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차액만 보충하는 거야. 분개 차변에 손상 차손 얼마? 5,000원. 대변에는 손실중단금 얼마? 5,000원. 그럼 여기 지금 손실중단금이 얼마 있는 거야 이제? 얼마 있는 거야? 3,000원하고 5,000원 하니까 8,000원이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가다가 여기서 손상이 확정됐어요. 얼마? 10,000원. 어떡할 거야 이거? 10,000원 손상이 확정되면 빨리 매출채권을 감소시켜야지. 대변의 매출채권 10,000원. 차변에는 지겨워 죽겠지요. 그만 갈게요. 뭐라 그래요? 손실 충당금 얼마? 8,000원밖에 없으니까 8,000원 다 써먹어요. 그럼 2,000원 부족하잖아. 2,000원 부족한 걸 뭐라 그래? 손상, 차손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손실중단금 잔액이 얼마 있는 거야 이제? 하나도 없어요. 다 써먹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손상이 회복됐어요. 손상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에 보세요. 전년도에 못 받았던 7,000원 회수불능됐던 7,000원 요 7,000원을 다시 받았다고. 손상 처리했던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했다. 어떻게 할 거야? 분계. 차변에 현금 7,000원. 그럼 대변에는 손실중단금이 다시 살아나. 지난번에 없어졌을 때 손실중단금 나갔잖아. 이름을 되살려 놓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뭐라고? 손실중단금 얼마? 7,000원. 그러면 여기 손실중단금 빵원이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갖고 얼마가 된 거야? 7,000원이 다시 된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랬다가 오늘 여기 또 12월 31일 결산이야. 그러면 결산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남은 거 다 무시하고 새롭게 추정을 해야 돼. 매출채권 잔액 100만 원에 대해서 손상을 검토했더니 손상 여부를 검토했더니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12개월에 해당하는 손실중단금을 측정했더니 5,000원이야. 얼마라고요? 5,000원이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고? 5,000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5,000원을 가지고 추가 측정해야지. 근데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 7,000원이 있잖아. 그러면 잔액이 더 많잖아. 그럼 이 잔액을 어떻게 해야 돼? 2,000원만큼을 빼줘야지. 그래야 5,000원 될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환입으로 분개한다고. 환입 어떻게 해야 돼? 환입 분개는 차변에 손실충당금 얼마? 2,000원. 대변에는 손상 차손 환입 2,000원.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손실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 거야? 5,000원 있는 거야. 5,000원. 7,000원에서 2,000원 빼버렸으니까 5,000원 남은 거라고. 알았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어디 보냐면 교재 165쪽. 자, 165쪽에 문제 20번입니다. 문제 20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손실, 신용손실 및 신용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악영향 미칠죠.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볼 수 있다 그래야지 볼 수 없다니까 틀린 거야.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자, 나머지는 다 읽으세요. 지금 옳은 지문이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요거 사진 찍어 놓을 거야. 자, 요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지울게요. 나중에 동영상 보면서 찍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1번이고 1, 2, 3, 4, 4번 읽어보셨어요? 자, 그럼 자 문제 21번을 가겠습니다. 21번 봅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인 대안의 매출채권의 길경과 분석, 가로 열고 연형 분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우리 잠깐만 볼래요. 그러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게 되면 외상값 받아야 되죠. 외상값도 나이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나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것이 있고 최근 것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1년 전에 외상으로 준 돈을 못 받았어요. 최근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손상 확률이 높을까? 1년 전에 거야, 최근 거야? 1년 전에 것이 손상될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손상 확률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손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상을 예상할 때 그냥 다 싸잡아서 예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외상값도 기일별로, 연형별로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뭐가 돼? 확률이 다르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기대신용 손실은 다음과 같다. 대안이 보고기간 말에 인식해야 될 손상차손은 단 손실중담금이 얼마 있다는 거야. 손실중담금이 지금 잔액이 10,000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10,000원에다가 차액만 보충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박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경과일수가 1개월이죠. 자, 여러분들 1개월 이내는 최근에 외상으로 준 거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외상값은 손상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낮지. 그래서 1개월짜리가 얼마냐면 40만 원 있잖아. 근데 이 40만 원짜리는 손상 확률이 몇 퍼센트야? 1%야. 몇 퍼센트라고요? 1%.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곱하면 얼마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40만 원 곱하기 0.01 그러지 말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퍼센트가 나오면 우리가 소수로 고치려면 항상 백분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 1%는요 100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걸 소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0.01이라는 거야. 0이 2개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돼. 힘들어. 왜? 우리는 계산기에 보면 퍼센트가 있어. 계산기 판에, 자판에. 그걸 이용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0을 놔, 0. 계산기에 0 놔, 빨리. 시키는 대로 해. 0 놔요? 놨어요? 그 상태에서 40만 원이라고 찍어. 다른 거 찍지 마. 40만 원 찍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한번 눌러. 그 다음에 1 눌러. 1 눌렀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퍼센트 있어 없어? 퍼센트만 눌러. 너는 누르면 안 돼. 퍼센트 눌렀어요? 그게 답이란 말이야. 얼마야? 얼마라고? 4,000원이야. 4,000원. 됐죠? 됐어 안 됐어? 4,000원이야. 그 다음에 자 1개월 다음에 뭐야? 자 3개월 이내지? 3개월 이내는 얼마가 있어? 28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2%. 그럼 이거 계산해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계산기 두들겨.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28만 원 곱하기 2%. 그러면 딱 나오는 거야. 올 얼마? 5,600원. 자, 그 다음에 6개월 이내가 22만 원이다. 22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3%. 계산해봐. 얼마야? 6,600원.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개월 이내가 10만 원이죠. 자, 요거는 확률이 몇 퍼센트야? 5%. 그럼 얼마야? 5,000원. 그렇죠? 이때요. 보세요. 이때 이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금액을 기대 신용 손실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기대 신용 손실이야. 알았어요? 그럼 기대 신용 손실이 얼마에 더하면? 요거 다 더하면 21,200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손실중담금으로 측정해야 될 금액은 21,200원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 그랬어? 잔액이 10,000원 남아있다고 했지? 그럼 차액만 보충하는 거니까 여기서 10,000원을 빼줘. 그럼 얼마야? 11,200원. 이게 손상차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1,200원이에요. 그럼 이거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분계는 차변에 손상차손 11,200원. 대변에는 손실충당금 11,2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라고. 알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이거 설명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퍼센트. 이게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할 때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는 뭐만 보라 그랬어? 위험과 확률만 고려하라 그랬지. 그러면 위험은 아까 얘기했죠.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확률은 이게 확률이라고. 알았죠? 그러면 외상채권에 대한 확률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달라. 그잖아. 내가 한 달 전에 외상 준 거하고 지금 외상 준 거하고 손상 발생 확률이 같아? 당연히 다르단 말이야. 이걸 고려하라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이걸 손상 확률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매출채권 잔액이고. 그럼 매출채권 잔액은 이렇게 기일별로 연형별로 분석을 해놓은 거고. 알았죠?
그래서 얼마라고요? 11,200원이 답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잠깐 봅니다. 자, 손실충당금 계정이에요. 이 손실충당금 계정은 우리 손실충당금은 뭐라 그랬지? 이거 불량채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실충당금이란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적, 차감적이라는 말이 뭐야? 마이너스.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매출채권에서 어떻게 한다? 차감하는 형식으로 한다. 이거 불량채권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보세요. 자,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매출채권이 얼마 있어 지금? 100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100원 안에는 불량채권이 얼마 들어있다는 거야? 20원. 이게 손실충당금이야, 불량채권이. 그럼 100원 중에 20원만큼은 불량채권이니까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원이 되겠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여기다 순을 써요. 순. 이거를 순장부금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총장부금액. 그러니까 총장부금액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불량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손실증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순장부금액 안에는 손실증당금이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실증당금 계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손실증당금 계정, 아까도 우리 그려봤잖아요. 그죠? 손실증당금은 자산에 대한 평가 계정이니까 자산하고 반대로 생겼다고. 그래서 기초를 대변에다 써. 지금 기초가 얼마 있어? 50원. 이거 지난번에 손실증당금 측정한 거거든.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얼마만큼이 손상이 됐어? 30원이 손상이 된 거야. 이놈이 일로 없어진 거야. 30원이. 이해갔어요? 됐죠? 그리고 전년도에 손상됐던 걸 다시 받았어. 그럼 현금이 다시 들어오지. 현금 회수가 되지. 이게 손상이 회복된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제 기말결산이 되면 다시 손실증당금을 재측정을 해줘야 돼. 이걸 기말잔액이라래. 70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얼마를 추가로 설정해야 되느냐? 그럼 차변에서 대변 빼면 얼마야? 요거 100원이니까 얼마야? 40원 나오죠? 그래서 40원을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세요. 이제 여기다 쓰세요. 이 금액은, 여기다 써요.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 금액이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그러면 이거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손실충당금이야. 이거는 손익계산서 손상차손이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손실충당금은 얼마냐 그러면 기말을 대답하면 되고, 포괄손익계산서 금액을 물어보면 이걸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쳐다보세요. 이제 봅니다. 이게 이제 손실증당금 계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손실증당금이야.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는 거야. 자, 지난 연도 말 결산할 때, 전기 말에 결산하는 거야. 에? 이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손상 여부를 검토했더니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손실증당금을 100원을 설정했어. 얼마 설정했다고요? 100원. 그럼 여기 기말 잔액이, 기초 잔액이 얼마 있다는 거야? 100원이 넘어온 거야. 이해 갔죠? 그럼 이건 지난 연도 말에 결산 때 손실증당금 추정한 거야, 이게. 알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넘어오면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갑동이가 80원을 띄워먹고 도망갔어. 그럼 손상이 확정됐지? 그럼 이제 이놈이 이제 일로 없어지는 거야. 확정됐으니까. 이거는 추정한 거야. 이거는 뭐 한 거라고요? 추정. 확정되면 얘가 일로 없어지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손상 확정. 얼마? 80원. 요거 이해 갔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지난 연도 말, 지난 연도 전기에 손상 처리했던 매출채권 30원을 다시 받았어. 그러면 이놈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알았어요? 나갔던 놈이 되돌아오는 거야. 뭐로?
현금으로 얼마? 30원. 알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결산이야. 그럼 결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무시하고 새롭게 손실증당금을 측정해야 돼. 그래서 새롭게 측정했더니 얼마야? 200원이 필요하다고. 그럼 여기 기말 잔액이 얼마라는 거야? 기말 잔액이 200원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추가로 설정해야 되느냐 이거야. 추가 설정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추가 보충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이게 이제 손상 차손, 손익계산서의 손상 차손이 이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럼 차변에서 대변 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얼마야? 차이 얼마 나요? 150원 차이 나잖아. 그럼 150원이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손상 차손. 알았죠?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걸 잘 알아야 돼. 손실증당금 계정이 있어요. 손실증당금의 기초잔액은 500원이다. 그런데 이번에 손상이 확정된 게 600원이다. 얼마 확정됐다고? 600원. 손상이 확정된 거야. 그러면 얘가 일로 없어져. 손상 뭐라고요? 확정. 얼마? 에이, 500원밖에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600원 그냥 쓰면 돼. 알았죠? 그럼 돈이 남아 모자라. 1,000원 모자라지? 1,000원 모자라는 건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다 메꿔지니까. 하다 보면 메꿔져. 알았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매출채권 회수 불능됐던 거를 200원을 다시 받았어. 그러면 대변에 얘가 되돌아와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어? 200원. 그리고 오늘 결산이야. 결산 때 어떻게 했어? 손상 여부를 검토했어. 그랬더니 700원이 필요하대. 얼마가 필요하다고? 700원. 그러면 기말 잔액은 얼마야? 700원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손상 차손은 얼마를 인식해야 돼? 우리가 추가로 손상 차손, 손익계산서에 추가로 해야 될 금액이 얼마야? 600원. 이게 600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을. 자, 어디 보냐면 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 166쪽이죠. 166쪽에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정을 먼저 그리세요. 손실충당금 계정을 그려서 손실충당금 계정을 그렸습니까? 네, 그리고 읽어볼게요. 자, 한국에 단기 매출채권 손실증당금 기초잔액이 5만 원이래. 어디다 써야 돼? 기초잔액은 대변에 쓰는 거죠? 대변의 기초잔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5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기초잔액은 5만 원이고 기말잔액은 8만 원이다. 기말잔액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기말잔액은 얼마다? 8만 원이다. 이때 기중에 매출채권 7만 원이 못 했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지. 그럼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 확정되면 이놈이 일로 없어지는 거야. 여기가 손상 확정이라고. 확정 얼마? 5만 원밖에 없어도 그냥 7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러면 돼.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제거되었고 그 중에 4만 원은 어떻게 했대? 다시 현금으로 회수됐지? 그럼 이놈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뭐라고? 현금 얼마? 4만 원 다시 들어와. 알았어요? 됐어요? 그랬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에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얼마? 이게 포괄손익계산서란 말이야. 여기가 손상차손. 이거를 우리는 추가로 설정한 금액, 추가 보충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차변 대변 빼면 돼요. 얼마예요? 얼마? 6만 원. 그럼 답은 6만 원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다시 하나 더 합시다. 자, 20. 몇 번이야? 3번. 23번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빨리 먼저 계정을 그려서. 자, 23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봐요. 계정을 그려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거 써놨어, 안 써놨어, 이거? 이거 손익계산서 이거 더 써놨죠? 네.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예? 작년에.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와. 22회 때도 나오고 23회 때도 나오고 올해 24회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한국은 2001년 초니까 기초야.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증당금이 5,000원이다. 그럼 여기 기초가 얼마라는 거야? 기초가 5,000원 있다 이 소리야. 그죠? 자, 그리고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01년도 인식해야 될 손상차손은 얼마냐? 손상차손이 이거잖아. 손익계산서의 손상차손. 이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야. 이 금액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해갔죠? 그럼 이제 박스 봅니다. 박스에 보면서 읽으면 돼요. 2001년 3월 2일 당기에 외상 매출한 7,500원이 매출 채권이 어떻게 됐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잖아. 그럼 7,500원만큼 뭐가 된 거야? 손상이 확정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놈이 없어지는 거야. 손상이 뭐 된 거예요? 확정. 얼마가? 7,500원. 돈 모자라도 그냥 7,500원 쓰면 돼. 알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자, 2001년 6월 3일 전기는 작년이잖아. 전기에 손실 충당금으로 손상 처리한 매출채권 1,000원이 회수됐잖아. 그게 다시 말하면 손상이 회복된 거란 말이야. 돈 다시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놈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차변에 뭐로? 대변에 1,000원 이렇게 현금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2001년 12월 31일 결산이죠. 결산 수정 뭉개 전 매출채권 잔액은 20만 1,250원이었는데 매출채권 잔액의 미래 현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36,000원의 손상이 발생했다는 거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야. 예상하는 거니까 이게 기대 신용손실이라고. 그냥 신용손실이 아니란 말이야. 예상하는 거니까 앞에 기대자가 붙는 거야. 기대 신용손실이 얼마라는 거야? 36,000원. 그럼 여기 기말이 얼마라는 거야? 기말이 36,0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면 저 차변학교에서 대변학교 빼면 나오는 거지 뭐. 그럼 얼마 나올까? 37,500원.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될 손상차손은 37,500원. 됐나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손실충당금은 얼마야? 36,000원. 이거는 재무상태표 금액, 이거는 손익계산서 금액이야. 알았어요? 알았죠? 그래, 여기까지.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